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부 조은하 기자입니다. 그동안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은 코인 열풍에 힘입어 스타트업들이 독주해왔습니다. 대기업들은 기술력을 갖고는 있지만 조용히 시장을 관망해왔는데요. 코인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스타트업들이 주춤하는 요즘, 이제는 대기업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블록체인 서비스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기자들이라는 코너가 생기고 나서부터 저희가 블록체인 이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한 번씩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블록체인이나 또 블록체인 플랫폼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다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하다 보니 우리가 처음 듣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대기업들 얘기를 들고 오셨어요. 대기업들도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나 자기 대기업 이름을 딴 코인들 발행하고 그러는 겁니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또 이걸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일단 여기 이를 활용한 코인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ICO 쪽을 염두에 둔다거나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블록체인이나 코인 시장이 사실 이렇다 할 규제가 없다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대기업이 뛰어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놓쳐서는 안 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뭔가 중심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난해나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대기업들 쪽에서의 분위기를 탐지를 하다 보면은 약간 계륵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기술이 중요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하기는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범 서비스 형태이긴 한데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대기업 입장에서의 코인은 이제 기존의 포인트를 좀 더 진화시킨,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해준 것처럼 미래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분명히 쓰일 것 같긴 한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기도 했을 뿐더러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인 서비스를 내놓을지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고 혹은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자신 있게 발표는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에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삼성이 블록체인 폰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것도 아직은 소문이긴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뭔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한 건 아니긴 한데 약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유럽 특허청에 최근 들어서 블록체인 상표권을 3건을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블록체인 박스와 블록체인 키스토어, 블록체인 코어 이렇게 3건인 건데요. 이 상표권 내용을 살펴보면은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모바일 장치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가상화폐를 전송한다거나 아니면 저장하는 데 쓰이는 지갑을 스마트폰 앱 형태로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화면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블록체인 박스, 키스토어, 코어 이거 다 지금 상표권이거든요. 예. 기술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상표권을 등록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뭔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대만 스마트폰 업체인 ATC가 최근에 엑소더스 1이라는 그 스마트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폰을 냈거든요. 이건 구입 자체도 이더리움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HTC가 독자 개발한 하드웨어 가상월렛인 자이온을 탑재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하는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이게 삼성의 이번 상표권 등록도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이란 그룹 자체가 워낙 하고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블록체인 사업에서도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것이
삼성의 SDS가 이 부분을 맡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진척 사항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그 대기업의 이런 블록체인 사업은 SI 기업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예. 삼성의 SI 업체인 삼성 SDS가 바로 있죠. SDS를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물류 서비스와 좀 접목을 하겠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 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와 물류를 접목을 해서 유럽상의 그 해운 물류 사업 협약을 맺기도 했었었는데요. 내년 2월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네덜란드의 ABN 암로은행이 사용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코다와 연계하는 그런 시범 프로젝트 형태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은 뭐 수출입 대금을 확인한다거나 뭐 금융거래를 간소화한다거나 수출입을 할 때 서류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거나 뭐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사실 그동안 블록체인이랑 물류가 접목되는 것들은 좀 이야기가 많이 되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어졌던 케이스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예. 삼성 SDS가 현실화함으로써 뭔가 좀 더 한 발짝 더 블록체인이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SK 뭐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들,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SK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SK주 CNC 이 두 회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사업 가능성을 좀 살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민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걸 선보였었는데 신분증이 사실 위변조가 되게 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오토 사업에도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약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 워낙 문제가 많았다 보니까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가 말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SK 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S는 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역 화폐 기능 같은 것도 지원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SK DNA 행사라는 거 열었었는데 예. 그 실제 행사용 코인을 어떻게 좀 쓸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딱 그 행사거든요. 이 행사장에서 내가 뭔가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뭐 지역 행사 같은 걸 가보면은 뭐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걸 그 행사장에서만 쓸 수 있는 코인을 지급을 하고 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인데요. 이게 아직 상시적인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이를 기반으로 좀 더 확장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기초적인 서비스부터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제 삼성이 이제 상표권 등록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LG 측에서도 화제가 됐던 것이 마곡페이였어요. 이거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곡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 사실 LG 측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싫어합니까? 아니면 진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좀 맞는 것 같은 게 예. 이제 지금 접목된 단계가 그 마곡에 있는 그 마곡 사이언스 파크에 일부 적용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LG CNS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내 식당에서 뭔가 음식을 결제할 때 이 페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시범 서비스 정도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이렇게 뭐 한다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네, 예.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LG CNS 같은 경우에는 그 모나체인이라고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을 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에 접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수주를 한 상태고 이걸 바탕으로 좀 더 확장을 해볼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LG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서비스는 앞으로 나올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새로운 소식 들려올 때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